제가 한번 제 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편지나 사연을 읽듯이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직업적인 꿈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직업적인 꿈은 광고를 좀 만드는 거였어요. 광고인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에 광고인을 꿈꾸게 된 거는, 예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SKT에서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좀 했었어요. 흑백 영상으로 비틀즈 레디비가 깔리면서 좀 맞아요. 감동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맞아, 있었는데, 맞아. 그때 15초? 또 길면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통해서 엄청 깊게 감명을 받고, 그 SK라는 브랜드 자체도 좀 각인이 됐지만,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고 어떤 인상을 주고 이런 걸 좀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광고를 하고 싶게 되었고, 그게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왔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나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29초 영화제 이런 거에도 오. 참가를 해봤었고, 대학생이 돼서도 과는 처음에는 물론 관련된 과를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가서 복수 전공으로 이제 미디어학과를 하면서 공모전도 몇 번 나가보고, 동아리도 이제 광고 동아리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운 좋게 인턴을 한 번 했고, 가장 최근에 퇴사를 한 게 좀 더 많이 본격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광고 일을. 이제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긴 했는데 SNS 광고들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막상 들어가니까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허무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정말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좀 많이 표출을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많이 만들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매일 제가 생각하기로 SNS 광고를 한 9개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요? 네, 매일매일 많게는 9개, 적게는 한 4개, 5개 이 정도 와.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SNS 광고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카드 뉴스 이런 형태일까요? 카드 뉴스 형태는 아니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랑이랑을 홍보한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의 뭐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기획을 하고, 거기에 관련한 워딩들을 좀 이제 써서 그걸 인스타나 트위터에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면 유튜브 광고도 기획을 하고요. 물론 제작까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기획만 해서 디자이너 분들이나 영상 편집자 분들한테 넘기는 거긴 한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우, 9개씩 어떻게 해요? 정말 매일매일. 좀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 노동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일이기 때문에 뇌가 정말 쥐어짜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하던 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물론 그러다가 성과가 잘 나오거나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너무 좋긴 한데, 내가 꾼 꿈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외길 인생으로 살았었거든요. 뭐 공모전을 준비하다거나 동아리를 준비하거나 학과를 준비하거나 할 때 다 이쪽으로 왔는데, 막상 내가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싫은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찬란한 결말은 아니다, 결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삶을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때는, 그리고 지금도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좋고, 그냥 이 일 사실 그 강도나 이게 엄청 고급 기술이 요하는 일은 아니어가지고 막 매일매일 힘들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냥 그런 허무함,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꿈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란 게 과연 나에게 뭐였을까? 라는 생각도 좀 되돌아보게 하고, 그런 게 제 현실적인 좀 꿈 얘기였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업적인 거 외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었던 꿈은 이제 세계 여행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뒤에 모로코를 가는 것도 있고, 이전에도 가족들이랑 여행은 필리핀, 일본 이렇게 갔다 왔었고, 혼자서는 뉴질랜드 한 번, 그리고 친구랑 유럽 한 달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여행들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한데, 이게 또 현실적인 꿈, 이제 직업적인 꿈과 계속 충돌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닌 회사도 엄청 개방적이고, 사실 제 사수분도 일주일 휴가를 내고 계속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현실적인 그 직업의 꿈과 내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취미? 아니면 이런 데 있는 좀 꿈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덕과 업이 충돌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과 업이 충돌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놓기가 힘든 게 있죠. 업이 있어야 돈이 있어서 덕을 하는 게 그쵸. 있는데 그게 썩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에서 좀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이란 걸 어떻게 하면 더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덕과 업 둘 다 나의 꿈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느 부분에서 좀 뭐라고 연결을 할까요? 해볼 수 접점. 있을까?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대학생 때는 사실 아직 대학생이긴 합니다. 저는 아직 졸업은 한 건 아니어서 대학생 때는 그냥 멋진 직장인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 가야지 이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돼 보니까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꿈이란 게 맞죠. 이 꿈도 그렇게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저 꿈도 그렇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쩌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암울하게 된 것 같은데 완전 잘 듣고 있는데. 저도요. 그래서 네, 꿈을 어떻게 하면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랑이랑. 저는 일단 들어보니까 몇 가지 질문이 중간중간 생각이 났는데요. 좀 가벼운 것부터 물어보고 무거운 질문으로 가자면 처음에 광고 일을 하셨다고 이제 인턴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직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어떤 만든 콘텐츠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재밌다, 감동적이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게 광고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광고 쪽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현실로 와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잘 보진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치가 나오죠. 이제 뭐 얼마나 클릭을 했냐 아니면 이 광고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구매를 했냐 이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가 실제로 반응을 한다 이런 과정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뿌듯하고 저희 이랑이랑 하면서 우리 패널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쵸. 것 같아요. 이랑이랑이 약간 제 새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맞죠, 맞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루에 4-5개를 많게는 뭐 9개, 10개까지 네.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감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고 맞아요. 멋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약간 그 세계 여행 이야기에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미리 사막님의 사연을 어느 정도 읽어본 상태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여행을 가서 뭐 브이로그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뭐 되게 유명한 뭐 유튜버들도 많고 그쵸. 네. 그다음에 사실 네이버에다가 그냥 어디 여행 이렇게 검색하면 여행기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막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여행기를 만약에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담고 싶은지 단순히 그냥 뭐 풍경 좋은 사진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글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는 장면을 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떤 부분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풍경. 저는 항상 풍경이 좀 이끌려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서 좀 이국적인 거,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에 있어서 엄청 큰 감명을 느껴서 그런 거를 많이 담을 것 같고 또 소통을 하는 걸 정말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처음에 안 하고 왔거든요. 그냥 내 여행 좀 하고 싶다. 나 혼자서. 그런데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스 호스텔에서 뉴질랜드 갔을 때는 많이 잤는 네. 편이어서 룸메이트들도 있고 아니면 돌발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쵸.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글을 한 번은 이제 어느 자연 경관을 보러 갔는데 거기가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그냥 올라갈 땐 택시를 타고 갔어요. 네. 근데 시내에서 잡기는 쉬운데 다시 내려가기에는 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콜택시를 부르기에도 가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는데 제가 내려오는 길에 어떤 현지 노신사분 한 분이랑 네.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그러면은 저 시내까지 갈 거냐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냐라고 물어봐서 좀 비싸긴 한데 콜택시를 부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차를 뭐 히치하이킹을 해서 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여러 변수들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많았는데 그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경험을 해보고 또 그런 걸 많이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약간 그 사소한 부분들도 기록으로 남기면서 뭔가 네. 사실 놓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영국에 가가지고 빅벤을 봤다고 하면은 그냥 그 빅벤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기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빅벤을 가면서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담길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약간 이런 힌트를 얻은 게 앞에서 사망님이 제가 느끼기에 좀 섬세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어제 제가 또 인스타 염탐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좀 요즘 퇴사하고 나서 시간이 있는지 여행기를 막 올리더라고요. 센치해지셨나요? 네, 근데 거기서 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친구 맞나요? 네, 이스라엘 친구. 친구가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준 것까지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 친구는 진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만약에 그 부분으로 만약에 그런 길을 따라서 가시게 된다면은 계속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좀 섬세한 여행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막 들으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좀 두근두근해요. 저의 여행기를 막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저도 이런 낯선 사람과의 소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연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광고일이라는 거의 본질이 이것도 소통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맞아요. 그냥 광고일을 해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맞아요. 1차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에 하셨던 SNS 광고일은 SNS를 매개로 하는 거고, 또 여행을 하고 나서 이걸 소통을 한다고 치면은 또 이것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런 생각이 가장 어. 먼저 들었어요. 그 사망님은 네. 그냥 내가 뭔가를 경험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그 나누는 것을 되돌려 받을 때 엄청 뭔가를 느끼시는 분이 아닐까. 맞아요. 네. 저는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여행할 때 여행 작가나 뭐 여행 사진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행할 때 내가 온전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찍어서 그쵸,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쵸. 게 혹시 싫지는 않으세요? 그런 게 싫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정말 사진도 저는 인물 사진도 잘 안 찍는 편이고 그냥 내가 보는 것만 찍고 사진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는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그냥 고프로 같은 걸로 그냥 몸에 네. 달고 아. 어느 순간 잊게 되더라고요. 찍다 보면.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갈까 그런 약간 타협 괜찮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그런 같은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인지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즐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올지 맞아요, 이걸 맞아요.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근데 또 막상 또 오면은 남는 게 또 사진이고 영상이고 하니까 그 안에서 항상 타협점을 찾느냐고 좀 고민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달아놓고 나는 까먹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기에는 물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를 하려면 어쨌거나 아직은 자본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 정도 자본을 모을 만큼 제가 사회 진출을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되게 너무 제가 일단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막님의 여행기 어떤 매체로든 글이로든 사진으로든 아니면 인스타에라도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들려줄 만한 특별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한번 놓쳐가지고 그게 그냥 하루에 한 대 다니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그걸 놓쳐가지고 원래 있던 곳에서 다행히도 거기서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루 자고 원래 숙소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은 제가 예약을 한 게 없었는데 거기 방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호수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추웠거든요. 거기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좀 추웠는데 강가라서. 근데 별이 예뻐가지고 그냥 별 보면서 좀 자다가 좀 졸다가 버스 아침 일찍 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인 한 분이 다가와서 같이 별을 보다가 또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들어간다고 하길래 잘 들어가라. 그래서 넌 언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갈 곳이 없다.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난 나는 괜찮다. 이 뭐 별이 내 천장이고 그러니까 호연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보여주는데 그러다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면은 그럼 내 방에서 같이 자자. 자기도 2인실을 이게 방이 없어서 2인실을 예약을 했는데 네, 돈을 다 받기는 뭐하고 뭐 내일 아침을 사든지 돈 조금만 주면은 그렇게 같이 쓰자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가서 잠을 자고 제가 다음날 아침을 샀습니다.
은인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처음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추워지고 그리고 좀 헛소리를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동물 울음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약간 객기와 도전 정신으로만 되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어쩌면 그런 데서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또 이런 변수들, 제가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네.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런 새로움이고 준비되지 않은 거에서 오는 좀 특별함, 항상 예상치 못한 거에서 오는 게 좀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도움들 이런 걸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엄청 큰 아이덴티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행 어디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뭘 먹었고 뭘 봤고 어떤 사람들을 관찰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과 뭘 어떻게 했다 이 말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근데 그걸 선뜻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특별함이 담기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듣다 보니까 막 갑자기 세상이 좀 밝아진 것 같고 약간 세상 아직 살만한 따뜻하구나. 곳이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미영님 말씀처럼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행에 대한 그리고 광고에 대한 설레는 점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점도 들어봤는데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건 엄청 현실적인 거긴 한데 광고 업계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막 풍족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쥐어짜지는 기분도 들고 좀 힘든 게 있지만 이거 외로는 제가 준비를 해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저는 계속 하고 싶기는 한데 이러한 제가 이번 첫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막막함이나 좀 두려움 이런 게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면은 꿈을 유지하면서 또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다음에 또 이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새로운 회사를 구하고 이건 지금 제 나이라서 그나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많이 고민이긴 해요. 아직은 그래도 광고의 꿈이 떠난 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서 그러니까요. 이 애정을 끝까지 잘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혹시 만약에 업무량이 좀 적었더라면 계속 이끌고 나가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업무량이 근데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반복되는 업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SNS 업무 말고 새로운 걸 좀 주셨을 때가 있거든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해보고 다른 매체에다 어떤 매체에다 또 광고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찾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하면서 업무량은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훨씬 더 재밌었어요. 새로운 거를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업무를 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걸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네요. 그쵸. 네. 항상 비슷한 그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는 단어로 고르는 작업 말고도 맞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가끔은 난감할 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 광고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는 광고계를 잘 모르니까 네. 하는 소린데 조금 더 직급이 올라가고 아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제가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새로운 것도 찾아보고 하는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도 올라가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참고 기다려봐야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앞에 분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사막님이 마케팅 직무를 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좀 마케팅을 더불어서 광고 이런 업계를 굉장히 좀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싫고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 저는 그래서 사막님한테 그냥 내려놓고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요즘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던데 막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올래? 막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조언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도 물론 저는 아르바이트밖에 못 해봤어요. 인턴 사원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라고 쳤을 때는 한 9개월에서 10개월을 넘어가면 진짜 초심을 잃어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제가 책을 물론 팔지만 단어로서는 뭔가 이렇게 했든 간에 책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거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책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좀 굉장히 아득하고 좀 소중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의미별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책을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책을 가져와서 어떻게 읽겠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9개월 10개월 정도 가면은 그냥 로봇 같아요.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책을 팔고 있는지 내가 뭐 젤리를 팔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거든요. 저는 항상 유통기한이 생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막 로봇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냥 그 업장이나 아니면은 저나 둘 다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두는 편인데, 저는 어디까지나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직업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겪고 계시는 거 보니까 더 그 깊이가 그만큼 힘드셨겠다, 동시에 좀 더 잘하고 싶었겠다, 그런 고민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 같은 거는 많은 경우에는 답정너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벽들이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유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런 고민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사실은 실은 원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오, 맞아요. 사실 당장 일을 뭐 직종을 바꿔라 이런 거 정도만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답정너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직종을 바꿀 생각은 없다까지는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정말 저도 좀 아직 네, 확실하진 아직은 않은. 정말 좀 막막해가지고 좀 네. 약간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앞에서 여행 이야기 하실 때 그 안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갈증과 고민과 어떻게 보면은 의미의 좀 상실이 좀 소통의 부재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맞아요. 그 소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9개씩 이렇게 찍어내는데 에센스 광고를. 거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망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수치나 수치 데이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 사실 이 광고 대행 업체나 아니면 마케팅 업계로 그 사망님을 이끈 광고는 SK의 사람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광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조회수나 수치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연히 뭐 기쁘긴 하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님의 경우에는 지금. 맞아. 그래서 이게 내가 세상에 냈는데, 마치 아까 미영님이 자기의 창작 콘텐츠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게 꿈이라고 한 것처럼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내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궁금한데 그게 어떻게 조회수나 아니면 데이터로만 항상 판단이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사망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저만의 해결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라는 문제랑 현실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도 티어나 급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수치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 이후 과정? 왜냐면은 사망님이 계속해서 광고 대행 업계에 머무르고 싶지만 갈증이 나는 부분은 예전에 뭐 29초 영화제에서 느꼈던 자기의 콘텐츠가 나아가서 어떻게 전달되고 좀 서투를지라도 그 이후 과정을 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어지는 관계 아니면은 그 소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보시면서 그게 병행이 되면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 의미성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SNS 홍보를 한다는 건 사실 내가 원하는 거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쵸. 거기서 원하는 거를 내가 이제 사실은 이건 조금 차가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내 맞아요. 부품 같은 생각을 느낌. 세상에 맞아요.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길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 저는 그게 사망님에게는 내가 여행을 하면서 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뚫어보는 게 어떤지. 그 창구는 제가 뚫어드릴 수는 없으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앞으로. 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새로운 창구를 내가 뚫겠다라는 그쵸. 거를 그냥 일은 일, 직업은 직업, 뭐
취미는 취미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그쵸. 저는 이번에 새로 바이럴을 하면 사실 어느 커뮤니티에 광고가 아닌 것처럼 광고를 올리는 게 이제 바이럴이고 와, 그쵸. 너무 글로. 신기해. 제가 최근에 올린 게 이제 어떤 후기였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파는 업체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 강의를 근데 진짜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물론 제가 봤을 때 한 30시간짜리인데 한 30분을 보고 올렸어요. 아, 그럴듯하게 올렸는데 댓글이 정말 나도 그렇게 느꼈다. 맞아.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은 강의더라라는 네네. 댓글들을 보는데 구매 한 번 한 것보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이 되고 그쵸, 좀 더 맞아요. 열정을 좀 불태우거든요. 나의 말에 물론 바이럴이라서 약간의 거짓말은 있지만 누군가가 이거에 반응을 하고 누군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구나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수치 데이터를 네. 넘어서 좀 댓글 아니면 실시간 반응을 볼 수 네, 네. 있는 창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연결되는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사막님이 다시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면서 저희 패널들은 이제 사막님을 모셔오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일단은 저희 셋은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송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막님이 하는 이 깊고 사실은 되게 근본적이고 이런 고민을 여기서 말해주시는 것도 정말 고마웠고 또 우리가 최대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깊이에 다다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말해주셔서 정말 네. 고맙다는 정말 말씀을 감사하다는 저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희한테 뭐 완전한 해결책을 얻지는 못하실 수 있어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번 꺼내놓음으로써 저는 많은 부분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본인의 신념이 더욱 믿음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가 비록 저희에게도 소중하고 뭐 청취자분들에게도 소중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막님한테 제일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이랑님들도 저희 패널들이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나 뭔가 의견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사진 잘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막님의 긴 사연까지 너랑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대망의 코너 우리랑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어떤 매개체를 바탕으로 저희가 처방을 드리는 방식인데 오늘은 미영님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영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이번 우리랑 코너를 위해서 가져온 건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란 영화예요. 혹시 제로님, 뚝비님, 사왕님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1년 전에 봤는데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내용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좀 분위기 그리고 맞아요, 화면이 맞아요. 예쁜 영화예요. 그래서 그 화면의 분위기만 기억이 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플레이리스트에만 담아놓고 항상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중에 아, 봐야지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아껴뒀지만 항상 장식장에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만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점점 단계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영화. 좋습니다. 저도 꽤 유명한 영화로 알고 있어서 계속 봐야지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런 게 프랑스 영화인가? 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을 했어요. 잔잔하면서도 어딘지 내용은 이해를 살짝 못하겠고 그런 거요. 할리우드 영화처럼 되게 화려하거나 기승전결이 뚜렷하기보다는 잔잔했었는데 여운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요 이 영화가 꿈이라는 주제에 꼭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우리의 머릿속이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의미의 꿈 그리고 진로, 직업이라는 의미의 꿈에서요.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프로이트 얘기를 아주 얕게만 해보자면 무의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 마음대로 떠올렸다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은요. 무의식이니까요.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마담은요. 이 무의식들을 건드려서 중요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라고 했는데 영화 속에서 기억들을 떠올리는 모습이 마치 꿈을 꾸는 듯 보였어요.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는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으니 진로, 직업과 관련한 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영화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주인공 폴은 이모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춤 교습소에서 반주 피아노를 치며 영혼 없이 살아가요. 스틸컷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폴이라는 이 주인공은요 시선이 굉장히 공허해요.
마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런데 우연히 마담 프루스트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기억들을 되찾게 되면서 마지막엔 점점 생기를 찾아가는 눈동자를 갖게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구성하는 알록달록한 색들과 마들렌과 차를 통해 꿈결 같은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는 신비로운 소재가 자꾸 저를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더라고요. 마담 프루스트는요,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식물의 신비로운 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건지 자신의 차를 마시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었어요. 폴은 이곳에 와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폴의 부모님은요, 그가 되게 어렸을 때 돌아가셨었거든요. 잘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을 떠올려주게 하니까 폴은 마담 프루스트를 계속 찾아가게 됐어요. 한 번은 그가 자신이 아기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저는 이 기억 속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람에 눕혀진 주인공 폴을 보며 그의 이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을 수가 없네. 이 손가락 좀 봐. 너를 피아니스트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넌 우리가 기다렸던 아이야. 폴, 우리 힘으로 전부 가르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친척은 이렇게 말해요. 그만하세요 누님들. 애를 흥분시키지 말아요. 어깨 생김새가 이 다음에 크면 아코디언 연주자감이네요. 고작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서요. 그런데 폴의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어느 쪽도 원치 않아요. 내 아들은 자기 뜻대로 살 거예요. 멋진 가족이라면 그가 어느 장단에 춤출지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한 남자로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랑 한 스푼, 꿀 한 스푼, 햇빛 한 줄기가 그의 무지개가 되고 모래 한 줌이 그의 성이자 그림을 그릴 크레용이 되겠죠. 필요한 건 그뿐이에요. 이모와 친척은 아기였던 그가 커서 무엇이 될지 정해놓으려고 해요. 자신에게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욕심 때문에요. 그런데 엄마는 무슨 직업을 가질지보다는 어떻게 자랄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보고 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든든하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뭐가 됐으면 했는지 하는 마인드를 저한테 많이 투영시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패널분들은 혹시 주변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오히려 그러신 분이셨어요. 아, 너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꿈을 되게 일찍부터 찾지를 못해서 그거를 조금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는 뭐 연극을 한다던가 뭐 만화 작가 같은 거를 한다던가 이런 되게 구체적인 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사자 직업을 원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빨리 좋아하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살짝 늦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하시고 네, 너가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제가 지금 이랑이랑을 하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들었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퀴즈를 하나씩 내드려야겠어요.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의 가장 큰 지원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아서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제 여행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좋다 하시면서 여행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 하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우와. 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라고 우와.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한 2명인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로 그 각 국가들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다 국가가 있잖아요 노래 그거를 듣게 하면서 막 수첩을 하나씩 주시더니 가장 마음에 드는 나라들을 골라서 너희들끼리 막 정해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항상 그렇게 열린 결정을 하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원군이었고 최근에는 또 제가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은 시선으로 좀 많이 봐주는 것 같아서 네, 그 두 명한테 가장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거의 무슨 수상 소감 같은 느낌. 투표님 네. 이거 넣어도 되겠어요? 무조건 넣어주세요. 아, 네, 뭐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미영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무조건 넣어야죠. 아, 저는 배 아파가지고 나 방금 좀 짜증났어. 맞아요? 저 집에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돌 날라오는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장난해요 지금. 네. 저 화났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사방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부모님이 그러니까 뭘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제가 하는 거는 거의 묵묵히 엄청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컸던 게 학업을 하면서 수학을 고1 때부터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을 안 하면은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네. 아버지도 이제 학원 강사를 네. 하셨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뭐 네가 싫어하는 걸 굳이 안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잘 갈 길을 찾으면 괜찮다 하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도 엄청 큰 관심을 주시는 건 아닌데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지원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꿈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진짜 떼놓을 수 없는 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거에 따라서 꿈을 얼마나 꿀지 어떻게 꿀지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든든한 뒷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부럽기도 네. 하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좋았던 장면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후반부에서 한 장면이 있는데요. 또다시 스포일러 주의해 주세요.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부셔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돼요. 폴은요. 그런 폴이 피아노에 식물들을 심어 정원처럼 꾸며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물뿌리개로 여유롭게 물을 뿌려요. 전에 그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닥달하던 이모들은 그런 그를 스쳐서 지나가는데 마치 해탈하기도 해 보였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폴이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선언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취하고 싶던 액션이랑 똑같아서 사실 이런 태도를 갖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는 간섭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하고 압박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 사회 속의 사람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나 자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어때요?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말의 힘이 굉장히 세고도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라는 그 한마디가 되게 선생님이 진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금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제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남한테 누가 대학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야 들어보니까 편입하는 게 진짜 꿀이라더라 이런 거는 제가 편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또 그런 말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를 좀 의식적으로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방금 뚝배님 얘기 듣고 진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 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항아 중에 반항아인데 어릴 때 그때 공부를 잘할 때 아빠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는 평생 펜대를 굴리며 살 거야 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평생 공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애야. 왜냐면 제가 다른 부분에서 되게 서투르거든요. 알바 같은 거를 할 때도 남들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가고 제가 알바만 하면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런 얼토당토않게 사는 사람이라 너는 펜대를 굴리고 살아야 되는 애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신탁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쵸. 그래서 펜대를 굴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미영님은 그렇게 뭔가 부모님이 말하시는 직업, 원하시는 직업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었던 적은 있었어요? 항상 느끼고 있는 거라서 네. 제가 공감을 했던 게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내 맘대로 할 겁니다. 이 태도에 굉장히 공감이 가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사망님은 혹시 혹시 말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이제 두 분 얘기하시는 거에 좀 이어서 하는 건데 간섭과 조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만으로도 이제 격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조언이 되는 건데 굳이 듣고 싶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고 해도 저는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갖추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언을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죠. 맞아요.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실 아까 그래서 너랑 코너에서도 맞아요. 저희가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꼰땡의 말이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말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되고 말하는 맞아요. 사람도 말 한마디 한마디 맞아요. 신중하게 뚝비님의 말처럼 생각하면서 네. 하려고요. 저는 그래요.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네. 우리 미영님은 이 영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거나 삶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하는 거 있을까요? 아니면 꿈에 대한 미영님의 생각? 일단은 어디나
누구에게 뭘 기대하는 게 있는 건 똑같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공통된 정서니까 이만큼 인기를 끈 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게 정말 좋았어서 그것만 딱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 패널분들 그리고 게스트분에게 궁금한 거. 삶을 내 맘대로 살자라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 비법이 있으세요?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삶을 내 맘대로 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 용기가 우선은 필요해서. 네. 큰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아, 뭔가 내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해놓은 게 있으면은 용기를 못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망쳐버리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새로운 시도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찾아보는데 여기 가서 이걸 봐야지 저걸 봐야지 이런 거 잘 안 오. 찾아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걸 기대했다가 만약 가서 못 보게 되면 실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약간 거기 너무 쫓겨서 다닐 것 같고 그럼 내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큰 기대 안 하고 그런 게 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뭘 해도 난 두렵지 않아. 나 뭐 계획 없는 사람이야. 나 좋네요. 뭐 될 대로 돼봐.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계획이 없으면 되게 불안하던데 그런 흐름에 되게 잘 몸을 맡기시는 것 같아서 부럽네요. 항상 우리-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우리 미영님 닉네임 비화가 그거잖아요. 아, 맞아요.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싶어서 미역이거든요. 그렇게 자유롭게 사시는 게 살고 아니라 싶어서. 그렇고 싶어서 네, 아. 그러고 싶어서. 저는 좀 요즘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보레스라는 작가의 말이거든요. 시간은 흘러가는 강과 같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강에 있는 물도 흘러가지만 시간도 이미 흘러가고 없다. 당신은 이미 현재라는 강을 흘러가고 사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을 지키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하든 간에 물론 그 중간에 되게 막 이렇게 표류하고 헤매는 과정은 있겠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적어도 목적지는 정해놓고 거기로 계속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고민들이 뭉쳐서 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좀 그렇게 과거와 미래로 계속해서 현재를 해석하기보다 그냥 지금 흘러가는 현재를 제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삶을 좀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뚝비님 말씀에 이어서 사실 저는 지금 질문만 하고 말 안 하려 했는데 네. 또 이 근질거리는 입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뱉어주셔야죠. 네. 그래서 저는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를 할 때 뭔가 꿈을 쫓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용기를 갖는 방법. 제 배경화면이 뭐냐면요. 나사에서 찍은 우주 사진이에요. 그거를 보면 너무 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구는 너무 작잖아요. 너무 보잘것없고 모래 아래 모래 한 알보다 더 작은 존재고 그 안에서 저는 또 얼마나 작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고 내가 뭘 하든 사실 저는 제가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해도 한 100년만 지나면 묻힐 거라 생각해서요. 제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기.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기인 것 같아요. 미영님 마지막으로 혹시 있을까요? 저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좋아요. 세 분 이야기 정말 잘 들어보았고요. 영화는 결국에 이렇게 폴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걸로 마무리되거든요. 마치 꿈결 같은 기억 속을 헤매다가 결국 진짜 자기 삶을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우리랑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담 프루스트가 폴에게 남긴 마지막 쪽지로 코너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스터 비의 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랑 저희 이제 우리랑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생각보다 정말 길어져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게스트 사망님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뭐 진부한 얘기겠지만 정말 좋았고요. 사실 진부하네요. 미영! 할 말은 다 합니다, 미역. 상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나오면서 어쨌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엔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정리가 돼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사연을 한 번씩 그냥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생각 정리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듣는 것도 엄청 큰 위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참여들 많이 해주시면 그냥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송이들이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못한 홍보까지 이렇게 게스트가 대신해 역시 주시면 광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 저희 다르시네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광고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음. 우리 뚝피님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땠어요? 일단은 사막님이 방금 소감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됐고 사실 제가 게스트를 모셔오면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1화에서 나랑을 진행하면서 저의 이런 떨림,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이 단순히 소리로 전해지겠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외에 이렇게 사막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근자감이 좀 드네요. 이렇게 만족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뚝피님과.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희가 고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게 깊은 대화의 장을 만들자였는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짧은 시간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패널들도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서 아주 이랑이랑이 앞으로도 순항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저는 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목처럼 꿈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바로 즉석 해결을 해드릴 순 없더라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길고 긴 녹음 이제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역이랑 제로랑 뚝비랑 사막이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